10월 15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법원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사업 인허가 과정과 곽상도 의원 아들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죠. 하지만 영장 기각과 뒤늦은 압수수색을 놓고 정치권에선 부실 수사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지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국민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친일파가 독립군 행세를 했다며 정치권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행정법원 국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의총에 참석해 당내 의원들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을 의식한 듯 원팀을 강조했죠. 이낙연 전 대표의 품격에 감동했다 말하고 자신을 공격한 서른 의원을 껴안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오늘 첫 1대1 맞서 토론에 나서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당 해체 발언을 두고 홍준표 의원과 윤 전 총장의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마커, 신채커, 류 실장, 조멘토 그리고 정치부회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속보 수시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또 법사위 등 또 상임위가 진행 중이니까요. 국감 상황도 저희가 체크해가면서 회의를 하도록 하죠. 류 실장, 이재명 지사가 오늘 아침 민주당 의총에 참석했고 이제 오후부터는 국감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경기도 국감이 그야말로 여야의 전쟁터가 될 분위기인데 그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짚어보고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옛 휴대폰을 확보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에 유 전 본부장의 지인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약 2달 전까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를 한 건데요. 2014년, 2015년 이때의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번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안을 놓고 중복 수사에 나서면서 엇박자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맥락은 제가 상황실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으니까요.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전 마지막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요.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전 총장 징계를 놓고 여야가 격돌 중인데 관련 소식까지 뉴스픽 5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바빠도 기분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은 수도권 8명까지 그리고 법사위 국감 파이터가 있고요. 김학의 불법 출금 첫 공판, 클린턴 중환자실 입원, 겨울옷 꺼내세요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18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서민 경제 애로와 향후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복잡한 방역수칙을 정비하겠습니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4단계에서는 8명까지, 비수도권 3단계에서는 10명까지 늘어납니다. 백신 미접종자 4명에 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4명을 더해 총 8명, 비수도권은 6명을 더해서 총 10명입니다. 또 저녁 6시 전후 구분 기준도 아예 없앴습니다. 자, 이건 다정회에도 아주 큰 뉴스인데요. 방송이 끝나면 저녁 6시인지라 함께 저녁 한 끼 먹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워낙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느라요. 자,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백신 완료자 복국장과 박마커를 비롯해서 아직 일정이 남아있는
조, 류, 신, 백반장까지 총 6명의 완전체 식사도 이론상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제 메뉴 정할 일만 남았죠. 설도 다가오고 이제 갈매기살이 그렇게 또 이게 설 선물로 인기가 많다고 해서 부장님 좀 이렇게 운동하러 같이 해주시면은 그 갈매기살도 갈매기살이고 저 진짜 와서 소고기 한 번도 먹지를 못했거든요. 우리 회식을 진짜로. 못 하고 있잖아요. 네, 회식 코로나 못한 때문에. 정치는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죠. 조반장은 참 생물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한 100번 정도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생물 중에서 특히 제가 회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뭘 적어둬요. 저번에 그 회의 시간에 어. 또 10만 원 휴가 갔었잖아요. 그때 본인 다금바리 먹는 막 이런 걸 막 올리던데 너무 먹고 싶습니다. 네, 다음번엔 회가 어떨까요? 자, 또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곳이 있죠. 네, 김희선 씨의 노래 실력이 저랑 비슷한 듯합니다. 또 요새 한창 인기가 높은 스포츠도 있습니다. 네, 실내 스크린 골프장까지 이렇게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밤 10시까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인원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늘려준 시설도 있는데요. 1분 1초도 아껴서 공부해야 할 판에 나도 미치겠다고 신경질나서 구에서 3개나 틀렸어. 그래서 여긴 자주 사용하니? 네, 스탠드 책상에서도 집중 안 된다 싶으면 들어가요. 완전 독서실 같거든요. 굿. 네, 수능을 앞두고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24시,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하다, 다시 한번 느끼고요. 자, 그 외에 일부 시설도 다른 시설 대비 감염 위험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3그룹 시설 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과 영화관의 운영 시간을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684명입니다. 일주일 연속 2,000명 아래를 유지했고요. 숫자가 확 줄지도 또 확 늘지도 않는 정체 국면인 듯합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78.4%, 접종 완료율은 62.5%까지 올랐습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 접종 후에 나머지 일정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스터샷 접종까지 마쳤는데요. 문 대통령은 1, 2차 접종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늘 부스터샷 3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말쯤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항체 형성 기간 2주를 고려하더라도 11월 초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글 연휴의 여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가을 단풍철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남은 2주간의 방역 상황을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픽은 국정감사가 한창인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법사위 국감 파이터, 요새 제가 한창 빠져있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착안한 코너명을 계속해서 밀고 있는데요. 다친 다리만 닿으면 충학원을 다녀볼까도 고민 중입니다. 자, 아무튼 국감장으로 가보시죠. 국장은 뭘 합니까, 그러면? 제가 재판 바꾸자고 그랬어요? 이정민이랑 똑같아요, 답이. 똑같으니까 내가 목소리 높이지 마라. 아니, 가만히 객실 보세요, 좀. 시간이 다 지났잖아.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밥 먹는 것도 중요한 문제, 이게. 네,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오늘 법사위는요, 서울중앙지법과 행정법원을 상대로 했고요. 이 배틀의 주제는
대장동과 재판 거래,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등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원활한 배틀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수사 속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죠. 자, 대신 검찰은 오늘 오전 성남시청과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보관 중인 지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류정화 실장이 전해드릴 거고요. 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법사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 신속 수사를 지시하자 이 뜻을 눈치챈 검찰은 이재명 지사 혐의를 신속하게 털어주기에 나선 것입니다.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문 대통령 지시 3시간 만에 영장이 청구됐고 결국 부실영장이 제출됨으로 인해서 법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영장 기각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쇼에 법원이 장단을 맞춘 그 결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상을 직접 틀면서 대장동의 몸통은 이 지사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이 이상하고 수상한 설계 때문에 민간 업체는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은 성남시장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어려우시겠죠. 자, 반면에 민주당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라고 한 행정법원 1심 선고 결과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당시에 윤 전 총장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국회에서 탄핵당했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징계의 효력을 잠깐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된 건데 그 기간 사이에 윤석열 전 총장이 퇴임해버렸어요.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게 법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민주당의 공세는 국감장 바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당 소속 법사위원이 기자회견을 했죠. 윤 전 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는 것이 판결로서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징계 사유 중에 하나였던 검언유착 공방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사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공직자로서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서 할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법사위에서는 김만배 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또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자,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픽. 세 번째는 김학의 불법 출금 첫 공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그리고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 이 세 사람도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먼저 이광철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금 조치를 주도한 혐의를, 나머지 두 사람은 이 출금 조치를 실행하고 또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 바깥에서 제가 그것들을 언급하거나 제로를 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했던 그 비서진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도자로 지목된 이광철 전 비서관은 검찰의 수사 기소는 자아분열이다 이렇게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고요. 또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오는 20일 재판장에 설 예정입니다. 자, 네 번째 픽은 클린턴 중환자실 입원인데요.
자, 미국의 42대 대통령을 지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폐혈증 증세가 있다는데요. Breaking news tonight on former President Clinton. We've learned on our watch that he is in the hospital in Orange County, California. This is about a urinary tract infection. However, that infection spread to his bloodstream, a condition known as sepsis.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오바마 전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 내외와 함께 9.11 테러 20주기 추모 행사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대변인은 현재 의식은 좋은 상태이다. 심장질환이나 코로나 등과의 관련성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다행히 항생제 치료가 잘 돼서 현재는 회복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겨울옷 꺼내세요입니다. 자, 오늘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특히 제 생일인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1도 안팎까지 하루 만에 10도 넘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많고요. 첫 설이, 첫 얼음도 예상이 됩니다. 요새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이 참 실감이 나고요. 장롱 속에 있는 겨울옷들을 슬슬 정리해 놓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신체커가 일요일에 생일이군요. 신체커 아직 20대죠? 네.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자, 좋습니다. 왜 이렇게 놀래요? 자, 오늘 법사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행정법원 선고 결과, 그리고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행정법원은 당시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했고 징계 법위의 하한보다도 가벼웠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법원을 질타했는데요. 김용민 의원은 앞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징계 효력이 멈췄고 그 사이 윤 전 총장은 사퇴해버렸다면서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법원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 얘기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조금 더 추가로 해볼 예정인데 오늘은 이제 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이었잖아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사이에 재판 거래 의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야권이 좀 많이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오늘 국감에서 거론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전 법조 기자죠. 대법원 출입 기록을 제시를 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전원 합의체 선고기일인 2020년 7월 전후에 김 씨가 8번 권순일 당시 대법관실을 방문했다는 내용입니다. 권순일 당시에 그 대법관님실에 좀 출입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판사가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해관계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김만배 씨가 2016년부터 주위에 이제 성남에 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퇴임하신 이후에 권 대법관님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참, 신체커. 오늘 국방위가 파행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오늘 국방위도요, 이 대장동 의혹과 성남시 관련 의혹 때문에 파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국방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의혹 손팻말을 또 들고 나와서 일단 그 이유가 있었고요. 네. 국민의힘은 군인 공제회가 지난 2005년 주상복합 건물 예정지였던 성남시 부지에 투자를 했는데 2010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발구역 지정 해제로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위에서도 관련 이슈를 다뤄야 한다라는 건데 민주당은 국감장에서 정치적 구호는 허용할 수 없다면서 맞섰습니다. 원칙대로 안 한 게 누가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깨려고 그러지 마세요.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 하기 싫다는 얘기지. 아이고 누가 하기 싫다고 해. 후배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후배들의 계산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 후배들이 보고 있어서 하는 거지. 안 보고 있으면 안 한다니까. 네, 이렇게 설전이 오가면서 국방위 회의가 거의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파행을 했고요. 이후에 오후 2시부터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현재는 다시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코로나 소식 간단히 짚어볼게요. 신체커가
회식이 아주 고픈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발표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요. 우리 다정회 운영진들도 이론상 완전체 회식은 가능한 거죠. 네, 아까 어떤 정의원분이 이렇게 네.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네. 국장께서 다금발이랑 소고기 둘 다 사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뭐 정 의원의 명령이라면 제가 또 고려해 네,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현재 수도권 4단계, 그다음에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는 10월 남은 2주간 더 연장이 되고요. 다만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 수칙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적 모임은 저녁 6시 전후 기준이 아예 없어졌고요. 4단계에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 3단계에선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뭐 저희 팀도 접종 완료자인 국장과 저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 4사람까지 6명 충분히 다 완전체 회식이 가능한 겁니다. 네, 뭐 가능은 한데요. 일단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체코도 뭐 스텝 바이 스텝 뭐 얘기도 했었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자, 완전체 모임은 제가 조금만 더 이제 고민을 해볼게요. 소고기 사주기 싫어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아이, 그럴 리가요.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고기 먹은 그거 자가 아니고 복입니다. 백반장 아니 조용해요. 백반장 복귀하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또 해봅시다. 자, 신체코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조멘토 회심의 드립에 역시 웃어주는 건 적군이네요. 아, 좋아요. 오늘 원픽입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 모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여야 모두 검찰의 부실 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관련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부적절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입장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검찰도 검찰의 입장이 있으니까 서로 법원에서 열심히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겠습니다. 네, 어젯밤 법원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주된 근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흔드는 김 씨 측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김만배! 도망가지 마, 이 자식아! 이거 무대하는 시간이 있대요. 도망가지 마, 씨! 오늘 영상 야, 이 조라이라 보셨나요? 네, 김만배 씨는 이 배임과 뇌물 공여, 횡령 혐의를 받고 있죠. 사실 이 1,100억이라는 배임 액수 영장이 청구될 때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을 뇌물이라고 보았는데 정작 뇌물 혐의의 핵심인 대가성을 설명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곽 의원의 아들 박병채 씨는 한 차례 조사를 했지만 곽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김 씨가 건넸다는 5억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현금 1억과 수표 4억이다라고 했는데 이 주장 번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아직 검찰의 조사 부실한 상태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제 영장심사에서는 5억이 현찰로 갔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피의자가 말을 바꾸면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말을 바꿨으니까 이건 기각 사유가 된 거겠죠. 네, 김 씨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니까 여야 모두 녹취록과 자술서에만 의존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여야의 비판의 방향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민주당은 이 자금의 흐름 수사를 빨리 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기존의 프레임 연장선상이죠. 이 돈이 어디서 흘러 들어왔고 이 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지금 밝혀진 바로는 뭐 곽상도 아들 50억,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에게 100억, 그다음에 이제 고문으로 계셨던 분들에게 고문료 이렇게 나간 거는 분명한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여주기식 봐주기 수사쇼이고 예견됐던 결과라고 했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검찰이 청와대의 한마디에 빨리 이 2명으로 꼬리 자르게 하려고 덤비다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친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척 신용만 하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건을 뭉개왔던 것이 현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사법농단의 역사입니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쇼를 하면서 뭉개고
법원은 이에 장단을 맞춰주는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되어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냐라면서 이 검찰이 이재명 캠프의 서초동 지분이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중 철저는 빼고 신속만 따르려다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쫓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속하게 윗선에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닙니까? 네, 홍준표 의원도 말을 보탰는데요. 검찰의 부실 수사 탓도 있겠지만 그동안 수백억 들여 쌓아놓은 법조 카르텔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건 이재명 후보를 배려해 증거 은닉과 인멸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특검이 필요하다 다시 강조를 했는데요. 궁지에 몰린 검찰은 오늘 오전에 부랴부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도시주택국과 교육문화체육국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뒤늦은 압수수색, 야당의 비판은 계속됐죠. 이런 사업을 설계하면서 성남시청과 어떤 부적절한 고리가 있었느냐 이걸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인데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성남시청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는 뭔가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여기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난해부터 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올해 5월 직전까지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남시청 수사의 소극적인 배경이 이거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요. 김 총장은 고문 변호사 활동은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 철저한 수사를 지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검경이 협력하는 신속 철저한 수사 가능할까요? 일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검찰이 못 찾고 경찰이 찾았죠. 검찰은 CCTV 확인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은닉 관련 수사 착수 하루 만에 CCTV를 분석해 창밖으로 던져진 휴대전화를 주운 시민을 특정해 찾아내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불찰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되던 2014년에서 2015년에 당시에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던 또 다른 휴대전화 검찰이 찾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디 있는지 명확히 밝히질 않았는데요. 재혼할 여성에게 맡겨놨던 점이 드러난 겁니다. 당시 사건 관계자들과의 통화나 대화 내역 담겨 있을까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가 있는 곳 경찰이 먼저 파악을 했지만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확보를 해서 이 검경의 갈등이 일부 노출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어쨌든 또 하나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고 또 다음 주에 귀국할 걸로 보이는 남욱 변호사도 소환을 하면 검찰의 수사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른 단어 바로 그분이죠. 어제 법사위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이 그분이 누구냐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그분은 이재명 지사로 지목을 딱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지사를 그분으로 호칭하는 건 어색하다고 방어를 했는데요. 김만배가 유동규의 한 5살 위인데 항상 형 동생 했다. 그런 관계에서 이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지칭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냥 이재명 이렇게 불러버리고 말지 그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주요 대기업에서 오너들 이름 함부로 못 부르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니셜로 부르거나 무슨 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이 많은 언론이 그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만큼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이 녹취록에 그분이란 단어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그분은 있다. 하지만 정치인 그분은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어제 다정회에서도 이 부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지검장이 이제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일제히 기사가 나자 국감에서의 공방이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단언할 수 있느냐라고 다시 따져 묻자 이 지검장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검장님, 염두에 둔 겁니다.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언론에서 나왔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단언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인 아니라는 건 유효합니까? 저희가 그 증거 사실관계를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지금 수사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자, 네, 법사위에서의 여야 공방 어제 저녁까지 정말 뜨거웠는데요. 여야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타겟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한 국기문란 사건인 고발사주 의혹을 왜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공수처로 덜렁 이첩을 해버렸냐 따졌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왜 조사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한 건 수사팀의 친문 검사가 포진했기 때문이 아니냐. 또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이 공방 과정에서 고성과 충돌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고요. 일부러 그런 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짧게 드립니다. 자, 다음은 죄송한데 그 발언 기회를 얻고 아이고. 자,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자, 여러분 잠깐 10분 동안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법사위에서 벌어진 대장동 국감 벌써 뜨겁죠.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이재명 국감은 더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회원 여러분, 다정회를 꼭 봐야 할 이유입니다. 네,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배임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셈인데 신속 철저한 수사 진행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만배 영장 기각, 설익은 검찰 수사 질타, 법사위로 올마간 그분 공방. 네, 다음 주 월요일 경기도 국감이 있고 또 대검 국감이 있습니다. 경기도 국감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를 향한 이제 야권의 공세가 뜨거울 거고 또 여권은 철벽 방어를 하겠죠.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으니까요. 또 대검 국감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같은 또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또 여권의 공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조금 전에 류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다음 주 월요일은 특히 또 정치부회를 봐야 하는 또 그런 날이네요. 신체코하고 류 실장하고 하나씩 맡아서 해요. 네. 그죠? 네. 네, 즐겁죠? 신체코가 먼저 하니까 네. 네,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알았어요. 다루게- 뭐 그건 나중에 네. 끝나고 얘기합시다. 예. 자, 김만배 씨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요. 그 신체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입장을 내놨죠. 네, 이 지사가 이 대선 후보가 확정된 후에 민주당 의원들과 처음으로 상견례 자리를 가졌는데 그 직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적절하게 판단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당연히 압수수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대장동의 민간 합작 개발 방식에서 민간 참여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참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누가 참여했는지 개발 이익을 취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서 여기에 들어왔고 구체적인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인 건데요. 100% 민간 개발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세력으로부터 공공 환수 몫을 가져오는 데 집중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비유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마을 동네 모습이 동네 주민들 물건 훔쳐간 산적들한테 가서
한 70% 도로 찾아왔더니 왜 70%밖에 못 찾아왔냐. 그렇게 마을에 와서 텐트 치고 주민들 선동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당시에 제가 짊어지고 올 수 있는 작물의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중에 제일 비싼 거 골라가지고 70% 가져왔는데 그중에 남아있던 싸구려 물건이 나중에 값이 올랐다고 너 왜 그때 그 값이 오를 수 있는 그거 놓고 나왔어. 네,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보편 재난지원금 등 지역선거의 공약으로 활용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 지사는 원주민에게 갈 돈이 아니라 토건비리 투기 세력이 가질 돈을 회수한 것이고 또 토지 수용은 현 시세를 감정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뺏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들어갔고요. 아마 주말 내내 경기도 국감 준비에 매달릴 걸로 일단 보이고요. 김만배 씨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요, 박마커 민주당도 검찰 수사를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용빈 대변인 논평을 내고 검찰은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의 오락가락 말만 쫓는 수사로 카더라식 의혹만 키웠다면서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특검, 원유철 전 의원과 부인 등 돈이 오간 흐름에 대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녹취록 속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걸 근거로 국민의힘에 공세를 폈는데요. 녹취록 속에 그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식 확인했고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공공개발로 토건 비리 세력의 부당이득을 환수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묻지마 정쟁을 일삼고 있는 국민의힘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검찰 수사를 비판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려했던 그대로 몸통 숨기기, 꼬리 자르기를 목표로 삼고 수사하는 신용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검찰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보름이 더 지난 이 시점까지 도대체 검찰은 뭘 했습니까? 해놓은 것이라 유동규 한 사람 구속시켜 놓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침 어떤 언론을 보니까 계좌 추적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검찰입니까? 어디 파출소에서 하는 수사보다 더 못합니다. 이른바 그분 논란에 대해서 이 지검장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어떻게 수사 도중에 이런 발언을 하나 이재명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소리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검찰을 향해 철저히 수사하라 아니면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또 윤 전 총장이 했군요. 자, 이재명 지사의 발언, 오늘 발언을 좀 아까 들어봤잖아요. 이재명 지사는 뭐 줄곧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다음 주 이 경기도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18일 행안위 그리고 20일 국토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토론회를 놓고서는 유 실장이랑 박마커가 뭐 어토륜이 토익라민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국감을 갖고서도 어감 신일 수도 있고 어감 조일 수도 있는데 국감은 신체가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저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건 욕심 없습니다. 국감하면 신체거죠. 신체가예요. 일단 막내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일단 이 국민의힘은요, 이른바 대장동 저격수로 불리는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을 행안위로 사보임을 시켰습니다. 또 윤창현 의원도 행안위 국감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박수영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명단을 폭로한 그 의원이고요. 윤창현 의원은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TF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신체코가 막내여서가 아니고요. 워낙 국감을 잘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국감 챙기려면 또 체력이 필요한데 일요일 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또. 네. 네, 그 이재명 지사 역시 이제 국감 준비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신체커와 마찬가지로 이 지사는 이제 문 대통령과의 회동도 또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도 일단 국감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 자체가 야권의 정치 공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줄기와 본질은 사라지고 격가지만으로 소나무 숲에 가서 참나무 잎이 발견됐다, 도토리가 발견됐다. 이게 소나무 숲이 아니라 참나무 숲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면서 본질과 줄기를 직접 본인이 보여드리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법사위 장면을 아까 봤죠. 이제 조수진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제 기침을 계속하니까
뭐 일부러 그런 건가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어제 법사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관련된 내용을 짚어봤는데 화천대유 아파트 미분양 가구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이런 질의도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화천대유 구역 아파트 중에 계약 취소나 미분양된 아파트가 있다면은 그 중에서 분양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에 이재명 지사의 측근도 포함이 됐다는 건데요. 한번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97가구가 분양 방식이 깜깜이에요. 어떻게 분양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전체, 미분양 아파트 전체를 관리한 거는 100억이 넘게 퇴직금을 받아갔다는 양모 전무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받은 사람의 지금 명단이 나왔는데 정진상이 등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보이는 5명이 벌써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유 의원은 당에서 아파트 분양자 명단을 갖고 있고 계좌 추적만 하면 계약금 납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자료를 받아서 수사에 나설 생각이 있냐고 했고요. 이정수 지검장은 협조를 받아서 수사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앞서 화천대유의 직원인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이렇게 계약 취소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바 있는데요. 계약 당시보다 현재의 호가가 2배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먼 친척이 운영하는 분양 대행 업체를 통해서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이 수사 중이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박 전 특검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다. 인척회사를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만배 영장 기각, 설익은 검찰 수사 질타, 법사위로 올마간 그분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현재까지 양강 대결을 펼치고 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오늘 첫 맞짱 토론을 펼칩니다. 최근 윤 전 총장의 당 해체 발언을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 오늘 토론에서도 격한 설전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건달형과 수재형. 국민의힘 대선 주자 빅4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죠. 오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간의 첫 맞짱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건달형은 건달형끼리, 수재형은 수재형끼리 맞붙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은 양강, 건달형님들의 대결로 쏠립니다. 근데 원래 이 지도자는 원래 이렇게 수재형이 보다는 좀 약간 건달기가 좀 있어야 이제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이제 많은 공동체를 이렇게 좀 휘어잡고 하려고 그러면 좀 건들건들해야지. 윤석열 전 총장, 사실 그동안 건달기를 좀 감춰왔었죠.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이제 석 달 차. 어딜 가나 이 짬밥 무시 못합니다. 본의 아니게 겸손 모드였습니다. 호톡한 신고식을 지르며 두들겨 맞으면서도 우리 깐부 아니냐 손을 내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젠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나 봅니다. 결국 폭발했는데요. 본인의 본성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재명이와 유동규의 관계가 뭐 저와 무슨 정보 정책관의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당 해체까지 거론한 건데요. 윤 전 총장이 지적한 이른바 정신머리 없는 소리, 홍준표 의원도 예외는 아니죠.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구속되면 윤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직무상 상하관계고 결재권자인데. 제가 그런 걸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을 홍 의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오만 방자하다 나를 세웠습니다. 오만 방자하지. 당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그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철딱선이 없이 어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당을 괴멸시키려고 한 사람이 누구야? 문재인하고 짜고. 여진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홍준표 캠프에 새롭게 합류한 보수 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이 화력을 뽐냈습니다. 후보 검증도 견디지 못하느냐, 왕을 뽑는 게 아니다.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또 이 경쟁만 볼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결국 국민을 향한 것이라 국민을 위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민이 더 좋은 공직자를 뽑기 위해서요. 우린 왕을 뽑는 게 아니니까요. 당 해체를 운운할 거였으면 입당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쏘아붙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있을 TV 토론에서 참교육이 있을 거다 예고편도 내보냈습니다. 윤 후보에 대해서 아주 이 선배로서 또 꾸짖을 것은 꾸짖지 않겠나. 윤 전 총장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는 심산인 듯합니다. 당 해체, 다른 후보들도 했던 발언이다. 그대로 맞받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작년에 총선 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 소식이 들리니까 자생이 없는 당은 해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유승민 후보는 탄핵 이후에 분당 사유가 없어졌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라. 이런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이렇게 맞받아 쳤었거든요. 윤석열 캠프 내친 김에 법원의 판단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죠. 윤 전 총장이 법관을 사찰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 인정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명분 자체가 흔들린 셈입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는 오히려 출마 명분이 강화됐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분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예? 명분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저는. 커졌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려고 했었던 정권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 근거는 훨씬 있다고 더 사법부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번엔. 그렇죠. 이 사법부 지켜봐야 되겠는데. 한마디로 사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 대장동 사건 물타기라는 겁니다. 이 대장동으로 일어났던 문제들이 결국 사법부의 신뢰들을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들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매우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대장동으로 인한 시선들을 이 재판 결과로 물타기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에선 한마디로 뻔뻔하다 십자포화를 날렸습니다. 후보 측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자신의 어떤 측근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권을 사유했던 사람이 특검을 운운하면서 스스로 검찰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세에 가세했는데요. 독립군 행세를 한 친이파 꼴이라면서 정치활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를 찾아가지고 침소봉대한 다음에 정말로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검찰 권력을 행사했던 점에 대해서 좀 반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중잣대를 대면 안 되죠. 정치적 코너에 몰린 윤 전 총장,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이 지사에게 가장 껄끄러운 상대는 윤 전 총장이다. 인증 도장을 쾅 찍어준 겁니다. 자기가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을 심하게 했고, 그런 과정에서 거의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이 윤석열이가 돼야만이 무슨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반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무야홍 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홍준표 의원에 대해선 더 이상 치고 올라가긴 어렵다.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2차 경선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누굴 뽑았는지 알려주진 않았지만 답은 뻔한 듯하죠. 아, 당원이시고 당비도 내고 그럼 혹시 2차 컷오프 때도 투표도 하셨어요? 투표도 했어요. 누구 뽑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누구 뽑았다고. 아, 누군가를 뽑긴 뽑으셨군요. 아니요, 뽑았죠. 네. 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뽑은 사람이 될 거라고. 이 지사의 막상 되는 윤 전 총장이란 김 전 위원장의 생각. 홍준표 캠프의 판단은 전혀 다르죠. 이 지사의 접수는 홍 의원밖에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것 하나만 빼곤 이 지사에게 뒤질 게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그럼 홍 후보가 그럼 뭐가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뭐 패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패션은 좀 떨어진다는 지적. 과연 홍 의원이 동의할까요? 흔히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죠. 홍 의원의 얼부심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파이터지 않습니까? 싸움꾼이죠. 여러분도 잘 알아가시고요. 근데 싸우면은 이재명보다 내가 한수 위입니다. 이재명보다 또 여기도 제가 잘생겼잖아요. 오늘 있을 윤홍대전의 승자 과연 누가 될까요?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 건달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건달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하나 보니까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홍준표 의원의 지지를 선언했다는 그런 속보가 있네요. 단체가 되게 많네요. 박사모도 있고 유박사모라고 또 있는데 근해동산 등 한 10여 개 단체가요. 윤석열 전 총장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내면서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자, 그리고요. 국민의힘 그 속보부터 또 하나 좀 얘기해 볼게요.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아예 정치권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정치 참여의 명분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윤 전 총장이 오늘 항소를 했다는 거죠? 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소송 대리인들은 어제 판결 선고 직후에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서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법원이 편향된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가 2차 컷오프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황교안 전 대표가 이번 경선이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자료 공개와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전 대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힘겨운 투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도움을 받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6월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도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바일 투표 그리고 당원 대상 ARS 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맡겼고 또 이후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선관위는 앞서 경선 과정에서 투표와 집계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면서 황 전 대표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황 전 대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사의로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수차례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출마 여부도 관심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 대표의 그 출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 당원 규정이 있잖아요. 유권 해석을 마친 상태라는 얘기가 있죠. 네, 국민의당 당원을 살펴보면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후보가 복수일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만약에 단독 출마를 한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린 걸로 전해지는데요. 국민의당은 오는 15일에 대선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경선 후보자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안 대표가 유일한 경선 후보가 될 경우에 그동안 안 대표의 출마 족쇄로 여겨졌던 당헌 논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게 국민의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조메토, 그 안철수 대표는요. 아직 이제 출마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았다. 뭐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여야 대선주자들 향한 비판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최근 영화 놈놈놈의 대선주자들을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거티브에다가 그리고 과거 일로 꼬투리 잡고 말꼬리 잡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예. 그래서 요즘 세간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 놈놈놈이죠. 놈놈놈. 그러니까 뭐 영화 제목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것이요. 놈놈놈이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뭐 이런 사람들밖에 안 보인다. 찍을 사람이 없다. 나쁜 놈은 누구고 추한 놈은 누구고. 제가 그 이야기까지는 못 물어봤습니다. 예. 안 대표는 최근 사자 가상 대결에서 4에서 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주자들 입장에선 안 대표의 출마 여부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신경전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죠. 네, 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은 하겠지만 끝까지는 안 뛸 걸로 누구나 예상한다. 야권의 이중대 정당 같은 느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 쪽으로 단일화가 될 거란 이야기고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배가 민심의 바다로 나가는지 산으로 올라가는지부터 살펴보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자신이 이끄는 배는 부동산에 환한 민심에 바다로 나가기는커녕 산으로 올라가서 역술인을 아는지 모르는지 역술인이 한 말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배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의혹에 가득 찬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자 이중대이니까 산으로 올라오라는 염치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일요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좀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제 그 대선 준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속도를 내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관련된 속보 조금 더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생각보다 많이 이제 본인의 생각을 드러냈죠. 오늘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의 출마에는 부정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안 대표가 제3지대 후보로 나선 건 불가능하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본인이 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면서 자기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 출마를 포기를 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또 진영의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짓을 갖다가 나는 허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내일은 저희가 정치부회가 없으니까요. 오늘 국민의힘 그 맞수 토론, 맞짱 토론은 저희가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뭐 뉴스가 많네요. 네, 일단 경기도 국감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건달형 윤석열 대 홍준표 첫 맞짱 토론. 이재명, 윤석열 독립군 행세 친일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결과 수용 선언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완전히 막을 내렸죠.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는 지난 경선의 상처를 뒤로 하고
민주당은 원팀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적 결합이 쉽지만은 않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After a storm comes a calm. 네, 그 주입식 교육의 폐해인지도 모르겠지만요. 그 꼬꼬마 시절 외워뒀던 영어 속담 중 하나입니다. 폭풍 뒤에 고요가 온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정도가 돼 있군요.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결과를 수용하면서 민주당 경선이 드디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명락 대전을 넘어 명락 혈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치열한 경쟁이었죠.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놀랐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 앞에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이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모르지만 국민들 앞에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이제 고요가 찾아왔을까요? 민주당으로선 그간의 상처를 봉합하고 이제는 원팀으로 뭉치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이재명 후보, 송영길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3명인데요. 앞으로 상처를 꿰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죠. 민주당 재봉사 3인방에게 줌인해 보겠습니다. 큰 차이들이 오히려 큰 시너지의 원천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또 함께 할 때 1+1은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어서 큰 힘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큰 장벽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보로 선출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첫 상견례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이 후보의 일성은 결국 원팀 정신이었는데요. 말로만 원팀을 외친다고 화학적 결합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후보는 곧바로 이낙연 전 대표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 후보의 승리를 확정했던 지난 13일 이 전 대표와 통화를 나눈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를 칭찬하면서 이낙연 캠프에 몸담았던 이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격려 말씀도 들었고 국정감사가 지나면 저희가 한번 또 만남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의 그 품격과 품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원로로서 또 중진으로서 또 정말로 많은 정치 경험을 가지신 선배로서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 후보가 직접 찾아가 포옹을 나눈 사람도 있습니다. 이 후보 공격의 최일선에 섰던 적장이죠.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서른 의원입니다. 이재명 이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흠결 사안 때문에 뭐 대장동 사건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가 부분도 있고 뭐 스캔들 부분도 있고 뭐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설 의원 이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탈아시아급 공격력을 선보였는데요. 거친 발언 탓에 이재명 캠프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이 후보 그럼에도 원팀은 적장을 기꺼이 껴안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아쉽더라도 이 결과들을 수용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약인 것도 있으니까 또 마음들도 조금 많이 추스려지고 그렇게 해서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께서 저렇게 품넓게 이렇게 받아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의 단일 대우로 반드시 송영길 대표도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제 이 후보를 필두로 당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지금부터 이 순간 우리는 원팀이고 민주당은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난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내고 나서 눈물로 보냈던 세월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모아갔으면
지금은 수석 재봉사로서 근엄하게 원팀 선언을 했지만요. 사실 본인이 먼저 원팀 정신을 해칠 수 있는 발언을 꺼내기도 했었죠. 거의 뭐 일배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언론 개혁을 떠들던 그런 개혁 당원이라는 분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걸 보고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가공해서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는 거죠. 일부 강성 이낙연 지지자들을 가리켜 일배라고 칭한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 극단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유와 표현이 있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또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반드시 고요만 찾아온 건 아닙니다. 쉽게 씻겨질 수 없는 상흔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도로를 덮었던 아스팔트가 이렇게 아예 벗겨져 버렸습니다. 사과나무를 지지하던 쇠파이프는 태풍이 지나간 방향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경선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앙금이 남았는데요. 어제 캠프 해단식에서 아쉬운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애써 덕담은 건넸을지 몰라도 속마음은 씁쓸한 것 같은데요. 특히 송영길 대표의 일배 발언에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을 폄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록 송 대표가 사과는 했지만요. 원팀이 아니라 언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경선에서 함께 뛰었던 후보들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겨 원팀 선대위를 꾸린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을 수용할지 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전 대표는 당분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변 의원들에게 기약 없이 돌아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서로 안면몰수하고 다퉜는데 갑자기 웃으면서 마주보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아무래도 마음을 추스르는 데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민주당 이탈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경선 결과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됐습니다. 무리한 4.4.5식 해석을 한 주체가 다시 해석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니 이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복이란 표현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무턱대고 승복이란 단어를 썼다가 문매를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불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튀었는데요. SNS에 이 전 대표의 승복으로 민당 경선이 끝났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잇따라 이른바 손절을 당했습니다. 뒤늦게 경선 결과 수용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이제는 불난집 부채질에 가담한 분도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요. 단호하게 원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 이후에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60-70%는 절대로 이재명이한테 안 갈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원팀으로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고.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전 대표 지지자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겠다고 응답한 이들은 14.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은 40%가 넘었습니다. 이재명을 찍을 바에 국민의힘 찍겠다는 반발심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면 상황이 좀 나을까요? 김 전 위원장은 비관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선대위원장을 합류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자기 혼자는 선대위원장을 할지를 모르지만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까지 다 끌고 가기는 힘들 거예요.
민주당 상황 쉽게 정리하자면요. 폭풍 뒤에 간신히 표면적인 고요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민심은 쉽사리 수습될 것 같지 않은데요. 앞으로 민주당이 원팀이 될지 아니면 언팀이 될지는 결국 재봉사 3인방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경선 대단원 막 내린 민주당, 원팀 또는 언팀?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에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제 언론 인터뷰, 그러니까 그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가 좀 이제 보도가 된 게 있어서요. 제가 그 얘기를 좀 이어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의총에 나왔죠. 나와서 이제 의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또 서른 의원도 껴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15분 동안 원고 없이 얘기를 했고 춘향과 완창을 듣는 느낌이었다. 마치 본인의 물론 이제 소감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야권 대선 후보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유력해 보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했고 이낙연 전 대표와 어제 아침에 통화를 했고 한번 찾아뵈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아쉽다고 해서 자기가 얘기를 경청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아까 서른 의원한테 가서 본인이 이제 죄송하다 얘기를 했고 서른 의원이 죄송하면 됐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그런 뒷얘기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언제 만날지가 또 정치권의 관심사잖아요. 그 날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좀 얘기를 해보고요. 어제 일단 얼굴은 봤습니다. 뭐 그 공식적인 어떤 행사에서요.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어제 두 사람이 만나기는 했는데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세종시의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보고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문 대통령과 만난 건데요. 문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이 후보 선출을 축하드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행사에는 이 후보를 포함해서 16개 시도의 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행사 시작 전에 먼저 행사장에 도착한 이 후보가 자신의 자리로 이동을 하면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각 시도지사 등 참석자들은 이 지사에게 다가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고요. 이후에 행사 시작 직전에 입장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 참석자들을 향해서 목례 후에 바로 자리에 앉으면서 개별 접촉은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행사가 끝난 뒤에 이루어졌는데요. 기념 촬영을 위해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 등이 뒤섞여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걸어서 이동하던 와중에 문 대통령이 이 지사를 향해서 축하드린다면서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문 대통령에게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건넨 그 답변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행사 중 토론에서 이 후보는 문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다극체제를 만들어가는 정책에 대해 수도권 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전체의 지속 발전과 수도권 폭발이라고 하는 과밀 정책 해소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이 후보 측 요청에 따라서 조만간 청와대에서 단독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날짜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0일 이후가 유력합니다. 네, 뭐 언론에서는 이제 24일을 좀 많이 찍던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 뭐 일정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퇴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관심들이 있는데 본인은 이제 정치권에 뛰어들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3년 임기를 마치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퇴임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선거에 나가는 일도 공무원이 되는 일도 다시는 할 뜻이 없다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각에서 나온 등판설을 일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어제 오후 재단 후원회원에게 보내는 이임새를 통해서 저는 글과 말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 참여는 중요하고 뜻깊은 일이며 큰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면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정치와 행정에 참여해 공동의 책임을 완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제 몫에 책임을 질 의사가 없으면서 어떻게 선거 캠프에 몸을 담겠느냐라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이 유 전 이사장의 퇴임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종료 이후와 시점상 맞물린다는 점에서 퇴임 후에 민주당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은 친노무현계 적자인 유 전 이사장이 향후의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총괄 특보단장을 맡았던 안민석 의원은 최종 경선 결과 발표 전에 이제 그런 바람을 공개석상에서 드러냈던 적도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했고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정의당에서는 지금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잖아요. 심상정 의원이 이제 후보가 됐는데 그 소식을 좀 짚어볼게요. 오늘 그 심상정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되면은 민주당과 연정을 하겠다 뭐 이런 구상을 밝혔죠. 조멘토. 네, 심상정 후보는 다당제 연정 구상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대선을 앞두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새로운 상상력, 발상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지금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180석의 민주당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에 동의하는 제 정치 세력, 시민 세력과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연정을 구성하겠습니다. 심 후보는 양당이 차려놓은 후진 메뉴 중에서 차악을 선택할 게 아니라 새로운 밥상을 우리 시민이 직접 차려서 최선의 정치의 열어줘야 한다. 그러면서 낡은 양당 체제 가지고는 우리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는 다당제의 책임 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 책임 연정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준비된 후보가 심상정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심 후보는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얽혀있는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이 대선 전국을 삼킨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두 정당 중에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우리 국민은 5년 내내 이런 모습만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여부는 검찰과 공수처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만약에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그걸로 끝나게 되지만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팀 강조하는 이재명, 송영길, 이낙연은 당분간 자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경기도 국감이 있고요. 또 대검 국감이 있고 또 중요한 뉴스가 많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준비 잘해서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특히 두 사람이 준비 잘하고요. 신채거 류 실장. 어감신. 생일